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2002년도 문제풀이 강의에서 계약법 종론 2번이고요.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계약의 효력과 그 다음에 해제에서 계약법 총론에 관한 문제풀이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죠. 먼저 레벨 1입니다. 기본 개념 문제죠. 자, 계약의 효력이죠. 요 계약의 효력과 해제와 해지에서는 반드시 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세 문제까지, 실제로 또 많이 출제된 해는 또 네 문제까지 출제된 해 적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이 발음이 안 되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거,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동시이해 항변권이라는 게 나왔는데, 항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일정한 사유를 들어서 그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막는 것을 우리가 동시이해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은 뭔가요? 자,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 이행 항변권이고요. 물론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막는 것이죠. 1번 민법이 동시 이해 항변권의 취지를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X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이 동시이해 항변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제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어요. 선이행 의무자인 거죠. 따라서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위험부담이죠. 자세한 것은 다른 문제에서 보겠지만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3번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이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동시이해 항변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쌍무계약의 내용, 채권의 권능인 거죠. 따라서 제3자에게 동시이해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거나 상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변경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양수인이나 채무의 인수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뭐인 거죠? 당사자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동시이해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은 암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계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다. 원래 좀 자세하게 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수동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동채권, 자동채권 개념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죠.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이행을 하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이 돼요. 자, 경계는 이행인가요? 자, 경계도 이행입니다. 경계란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따라서 경계도 이행이니까 경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행이 있으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이 돼야 되겠죠.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다.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되는데 경계도 이행의 일종인 거죠. 3번 채권이 양도가 됐습니다. 당사자 지위가 승계된 거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5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자, 동시항변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쌍방의 채무에 대해서 일정이 됩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계약, 다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1번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다시 말하면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죠. 자, 우리가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2번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행지체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가한 경우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대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죠. 그래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돼요?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 일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네요.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자, 해지가 됐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자는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고 이자라면 그때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상호 반환 의무 간의 동시 이행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 매매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법정 이자는 현재 연 5%입니다. 5번. 자,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을 회복을 하든 무효가 돼서 원상을 회복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5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 있으니까 좀 길지만 꼼꼼하고 확실하게 될 것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문제네요. 자, 이제 4번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래요. 1번. 동시 이행 항변권은 쌍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죠. 쌍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수인이나 채무의 인수인,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양수받은 승계인에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쌍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지문은 X죠. 물론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아니라면 채권 양수인 등에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X죠. 자, 이게 실수를 했는데 제가 변제와 양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X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 두 개입니다. 답이 1번과 2번. 제가 이걸 왜 실수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과 변제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솔직히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좀 버전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항상 이 부분은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수정을 해서 원고를 보내면 제 한글 파일이 옛날 거라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이 안 되면 제가 교정하는 단계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제가 지나치네요. 자, 1번과 2번 두 개가 답입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5번. 공평의 원리와 신의 성실 원칙에 근거한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겠죠. 5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인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치권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의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X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뭐가 그렇죠?
유치권이고 그러고 동시 이해항변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1번이 X고 1번이 답이네요. 2번. 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통시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전세권이 종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2번.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 사이에는 동시 이행 관계가 인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앞에 문제에서 봤었죠. 선 이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 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갖는다 하겠죠. 갖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이행지체 이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4번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책임을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좀 조심하실 게 있는데, 자, 실무적으로는 소송하기 전에는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주장하지 않더라도. 근데 만약 이것이 재판이 문제가 돼서 재판 중이라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을 해야 법원이 고려를 해줍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동시 이해항변권에 주장이 없더라도 동시 이해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지만 소송에서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을 해야지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5번 판례에 따르면 동시 이해항변권을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죠. 그러니까 재판 중이라는 얘기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X.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주장이 필요한 거죠. 1번이 답이고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이 되고요. 3번 공평의 원리에 터잡은 권리고요. 4번 요자였죠.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가 없고요. 5번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7번입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일단 점유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유치권만 그렇습니다. 동시항변권은 점유하고 상관이 없죠. 따라서 기억. 유치권과 동시이해항변권을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담보물권이 유치권이니까 니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니은 디귿 돼서 3번인 거. 리을도 봐야 되겠구나.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 담보물권이죠. 동시이해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내용, 채권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행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을 리을해가지고 5번이 답이죠. 제가 좀 마음이 급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 디귿번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동시이해항변권과 유치권을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자꾸 이것이 서로 배척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계 수리공인 을에게 시계 수리를 부탁했죠. 이게 일종의 도급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수리하면 수리비를 드립니다.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을이 이 시계를 수리해서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그러면
요 수리비는 목적물 시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요 3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네가 수리비 3만 원 안 주면 시계 반환 못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요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유상 계약이니까. 따라서 의뢰 입장에서는 시계 수리비를 안 준다면 시계를 수리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따라서 무엇도 성립하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뢰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이유로 수리를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하거나요? 거부하거나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뢰계는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일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8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일단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요.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불능의 개념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 모든 불능은 객관적 불능만을 말해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할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이 불능이고요. 그 당사자만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인 거죠. 자, 2번에서 종류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요? 불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졌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해서라도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종류채권은 불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전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줬어요. 자,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의 매도인이 부담하죠. 근데 그 위험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한테냐면 인도한테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도해 주게 되면 위험은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다가 인도받은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도하여 주었거든요. 그럼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구 옆집의 화재가 안에서 연소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예요.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채권자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틀린 지문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이 방하여 소실을 냈어요. 그러면 매도인인 갑에게도 고의과실이 없고 매수인 을에게도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위험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1번이 답이에요. 매도인, 건물의 양도 의무를 면하나 대금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2번이 답 아닙니다. 그죠? 답은 3번이네. 그죠? 다시요. 건물의 이것도 아니네. 마음이 제가 좀 급합니다. 2번이 답이네. 그죠?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번이 답이다.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거죠. 일단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은 요약자, 나가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2번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이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맞나요? X죠. 자, 왜냐하면 낙약자는 계약의 당사자니까 자신이 직접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2번은 X네.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 그대로 인수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인수했다는 말은 면책적 채무인수고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무인수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해되는 것은 병전적 채무인수가 그렇거든요. 따라서 청약자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다른 말로 하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는 요약자도 낙약자도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러 가네요. 27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자, 보험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수익자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보험계약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제3자는 태어나기 전 현존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가능하므로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한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가 이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거든요.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우리가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보상관계,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제3자에게
바로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이게 임의적이란 말이죠.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채구했어요.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말을 씹었어요. 그러면 수익 의사표시를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 답은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계약에 효력하는 레벨 2입니다. 사례 심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레벨 2 사례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B는 이 토지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 채권 1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A에서 C에게로 이전되었다. 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자, 이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 임차권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고 등기가 없으므로 제3자 C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보증금 1억 원을 이유로 한 동시이해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의 내용이니까 C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 유치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 제3자 C에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B는 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해 항변권으로서 C에게 대항할 수는 없지만 유익비 상환 채권을 근거로 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근거로 C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인 거거든요. 따라서 AC 간의 보증금 등 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C가 B에게 인도를 요구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1번 X입니다.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관하여 각각 유치권을 아닙니다.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이 2번 B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는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맞네요.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C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A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X.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가지고 C에게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B는 C에 대해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 간에 각각 동시이행 항변을 하며 C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X죠.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만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고 또 동시에 항변권을 이유로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4번은 X네요. 5번 B는 C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는 동시이해 항변을 유익비 1천만 원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까지 많은데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보증금을 이유로는 동시이해 항변권을 이유로는 C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고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 2번입니다. 갑소유 토지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틀린 거죠. 일단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1번 보시면 갑이 이행채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니까요. 이행지체니까.
2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O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따른입니다. 따른. 왜냐하면 잔금 지급일이 되면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다면 더 이상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1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잔금 지급일이 되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이행 제공을 해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잔금 지급일 이후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지연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자 이행을 제공했다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은 소멸이 되고요. 이행 지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해.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자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거든요. 따라서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해제를 공부하고 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제를 공부하고 자, 그 다음 문제죠. 3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일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면 잔금 지급을 이전에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된다면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가 있냐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제부터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지체 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면 잔금 지급일 이전의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죠. 자, 일단 상대방이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이 돼야 상대방의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며,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을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S가 되는 거죠. 4번, 토지의 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매매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물론 동시행강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등기는 완전한 등기죠.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 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의 상당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니까 을의 잔금 지급 의무는 갑의 위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지문은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요. 옳은 지문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좀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은데,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다만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이죠. 이렇게 담보 목적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변제와 어음에 반하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갑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행의 채권은 부적법하므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가 가능하지만 동시 이행변권이 인정되지만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되므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자,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니다. 조심할 것은 이것이 만약에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을 해야 된다죠. 그럼 이 지문에서 법원도 안 나오고요, 소송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송 문제가 아니니까 동시 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동시 이행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리 그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과 소송과의 관계를, 소송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나눠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답은 3번이죠. 자, 4번입니다. 자, 위험부담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죠. 갑 소유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낙뢰, 벼락으로 동건물이 소실됐으니까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맞는 것은 뭘 찾으면 돼요?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자연력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려는 계약이죠. 전형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요약자, B를 우리가 낙약자, C를 우리가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지문은 타당한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러면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A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0번. 자, 제3자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자연인인 경우에는 출생하기 전혀도 상관이 없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번.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C.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A, B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C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으므로 A, 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옳은 질문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6번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협의하여 을이 그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어요.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례인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병이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자, 수익자 병이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수익자 병이. 병이 적극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병에게 권리가 인정이 되므로 병에게 통지만 했죠.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갑과 병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해요. 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병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을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행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고요.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원상회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한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됐어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외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말은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계약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나 채무 불이행을 위한 계약의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취소 사유고 법정 해제 사유니까 이때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를 이유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취소니까요.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해지 사유니까 병의 동의 없이도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